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2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둘 다 좀 상승했습니다. 0.36%, 0.32% 상승을 했고요. 수급 자체는 크게 들어온 수급은 없습니다. 오늘도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장은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2,3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쌍바닥 정도, 그 지점 위치에까지 주가 하락이 좀 했고요. 21선 아래로 좀 위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자리가 좀 애매하고 여전히 이제 수급 자체가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조금은 증시 자체가 좀 침체기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굳이 지금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내릴 만큼 내린 종목,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사실은 이제 한풀 꺾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꺾였다가도 이제 한 번씩 올려주면서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좀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뭔가 지금 이제 좀 하락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또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은 오늘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인 매도량은 많습니다. 외국인도 또 4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매수 전환을 했던 것을 이제 끝내고 다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뭔가 그렇다 할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로 반등을 했다가 또 이제 좀 애매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은 그래도 주봉, 월봉이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또 한번 크게 내리면 좀 한 번씩 팍팍 내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코스닥도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자. 투자자도 기관이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8월 2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좀 연속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환율 자체가 또 이제 다음 상승 파동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서 꾸준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100 후반대 정도의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여세를 모아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환율이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조금은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환율 저점 지점에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생각보다 이전보다 환율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충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조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환 말고 이제 채권이죠. 채권 수익률, 10년 국채 금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지고 있으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250원 올라서 38,2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에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초반에는 하락을 좀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를 좀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파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크게 반등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주가도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6,8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받치면서 주요 저항 이 지지 라인으로 네,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지지 라인을 받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근처에서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움직임 자체가 거래도 많이 죽어 있고 뭐 크게 상승으로의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들지 않게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고점으로 이제 점점 높여가던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점도 같이 높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음봉이 나왔고요. 또 이렇게 그 바닥 라인까지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반등을 시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좀 본다면 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라인에서 네, 이 정도 라인을 이제 뭐 상단으로 두고요. 네.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을 깨지면 않는다면 뭐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 이런 라인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HMM이 그 파업에 대한 위기감이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봉 말고 주봉과 월봉을 보았을 때도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거래량이라든지 일봉 거래량도 많이 지금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HMM 자체가 이 수급 자체가 막 들어오지 않고요. 거래가 많이 둔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와 저번처럼 흠슬라 할 때처럼 뭐 이렇게 핫한 종목이 아니고요. 지금은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도 기간 11만 주 매수했고 외국인 42,500주죠. 네, 이 정도로 매수를 했고요. 매도를 지금 외국인은 매수를 좀 하면 다시 매도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모아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 수급이 없기 때문에 HMM이 지금 주가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연기금을 보았을 때는 연기금은 그래도 이렇게 매수를 좀 해주면 매도를 좀 하더라도 크게 많은 물량을 내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해도 뭐 적은 물량을 뱉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 네, 최근에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4일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뭐 좋은 움직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이렇게 매수세로 네, 계속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HMM의 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확실히 매수세가 좀 힘을 받쳐주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660만 주로 네, 크게 감소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뭐 네, 이렇게 뭐 감소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660만 주 정도에서 지금 주가 가격이 38,000주인데 38,000원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 자체가 6천억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HMM이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공매도 잔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그 내년에 이 실적도 확실히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파업도 이제 소식이 좀 들리다가 쑥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뭐 그런 호재성의 그런 기사가 지금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대차 잔고 또한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HMM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든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HMM의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월 10일자로 네, 체결이 250만 주가 되었고 상환이 또 140만 주가 되면서 또 이렇게 대차 잔고가 100만 주 이상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 5천만 주 아래로 지금 대차 잔고를 줄지 않고 다시 높여가는 과정이 나오고요. 이전에도 대차 잔고를 줄이더라도 5천만 주까지만 딱 감소를 시키고 다시 한번 대차 잔고를 늘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HMM이 빨리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좀 대량 상환이 되면서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그런
좀 호재성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신용 잔고들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건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한 번씩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상승을 좀 시키긴 하지만 그 외국인 투자자는 HMM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한 이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 물량도 뭐 43,000주에서 당일이 72,000주로 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전일도 54만 주 매도를 하면서 지금 외국인 보유율 자체가 9.5%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게 보유율 자체도 늘어나지 않고 줄지 않고 뭐 그렇게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HMM 뭐 크게 볼 거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단 밴드, 하단 밴드를 좀 주목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SCFI에 대한 소식을 좀 드리자면, 네, 여기 보시면 네, 파워피한 HMM 3분기 영업이익 또한 최고 경신할 듯 올 6조 재팟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6조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뜻하는 것이고요. 항만 적체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SCFI가 4,500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4,000을 돌파해서 5,000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50%가 올랐고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95조입니다. 그래서 연간 6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적어도 연말까지 운임 유지가 전망이 된다. 장기 공급 과잉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CFI가 계속 올라가면서 컨테이너 하나당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만사들이 네, 운임사들이 돈을 계속해서 끌어모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SCFI가 다시 한번 멈추거나 내리는 그런 위기감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이제 최대 실적이 예상된 것은 누구나 아는 소식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이 벗어나면서 또 이렇게 그런 한만 적체가 또 이게 해소가 되면서 SCFI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갈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최대 실적을 이렇게 갱신을 하는데도 주가가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SCFI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리면 3분기 전망치는 최대 1.95조죠. 네, 그래서 SCFI가 7월 대비 급등을 하였고요. 전망치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HMM의 3분기 영업이익은 최소 1조 4,760억에서 1조 9,490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같은 작년 기간 대비 603%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임 상승세를 고려를 할 때 3분기에만 2조 원이 넘는 이익을 달성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SCFI가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SCFI는 17주째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500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502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도 당연히 높은 실적 나올 거고요. 하지만 SCFI가 지금 올라가는 기세가 꺾이고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HMM이 올 초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부족하기도 하죠.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실적에 적절한 그런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주가가 훨씬 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요? 산업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산업 사이클이 요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주가가 꼭 요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미 이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하락 구간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 SCFI가 올라갈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뭔가 이 HMM에 대해서 이 실적 이외에 뭔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와야지 좀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보고요. HMM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하면서 그 바닥 라인 좀 지키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